안녕하세요. 정훈아빠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설계분쟁 대처하기 2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아직 영상 초보라 영상이 엉성합니다. 그래도 볼만하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멋진 편집으로 유익한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은 알면 알수록 어렵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정말 편하고 쉬운데 차라리 아무것도 공부하지 말 걸 그랬어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 준비 없이 건축을 하신다면 건축의 퀄리티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받아야 할 서비스도 제대로 못 받고 눈탱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손해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냥 모르고 당하니까 잘 됐는지 아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시면 건축사님이 하시는 행동, 말, 실력 등이 눈에 보입니다. 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대처하시고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영상들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난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이미 알고 있다. 제가 오랫동안 건축 관련 분쟁을 하고 직접 경험을 통해 건축하면서 일어날 분쟁들을 이미 많이 알고 있어서 건축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시공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미리 조치해서 잘못된 일을 못하게 하고 방어를 하고 대처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도 제가 올린 영상들만 잘 공부하시면 나쁜 건축사님, 나쁜 시공사들을 피해서 좋은 건축사님 그리고 좋은 시공사들을 만나서 좋은 건물을 건축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도 열공하시는 건축주님들을 위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사례입니다. 건축사 사무소하고 계약을 했는데 허가는 다른 건축사 사무소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저는 분명히 건축사님하고 계약을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축사님이 아니신 거예요. 황당하죠? 이런 경우도 저도 많이 겪었고 또 다른 건축주님들도 상당히 많이 겪는 사례입니다. 공인중개사 소개로 해서 가설계를 받으셔가지고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잘 나왔어 설계가. 그래서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은 허가가 나면 주기로 하고 설계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허가 승인을 받은 후에 허가 도면을 받았는데 이 도면에 내가 계약한 건축사 사무소가 아니라 처음 보는 건축사 사무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A 건축사 사무소인데 허가 접수 도면에는 B 건축사 사무소로 돼 있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 건축사님이 건축사 면허가 없거나 아니면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사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를 못 따고 나이 드신 분들이 실장급으로 일을 하시다가 건축 디자인 사무소, 건축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가 아닌 건축 사무소 이런 걸로 개업을 하셔서 건축사 사무소처럼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다른 건축사 사무소로 신고됐냐고 따지면 대부분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서 담당 주무관하고 친한 건축사 사무소하고 신고를 했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많죠. 내 걸로 하게 되면 주무관이 조금 그 인허가가 늦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건축사 사무소로 허가 접수를 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하고 친해서 보지도 않고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유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 개뻥입니다. 개뻥. 이런 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설계 계약 시에 사업자 등록증하고 건축사 면허증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계약하시는 분이 건축사가 맞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을 드렸긴 드렸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디자인이나 평면 구획
도면 전체적으로 건축주님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음에 드시니까. 근데 이제 뭐 괜히 마음에 드는데도 불구하고 뭐 왜 건축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면 서로 분쟁이 생겨서 피곤하겠죠. 서로 또 신뢰도 떨어지고, 그쵸? 근데 이제 만약에 디자인이나 평면 구획도 마음에 안 들고 도면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 경우라고 하면 명의도용이나 건축사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상호 피곤해질 수 있는데, 설계비를 돌려받으시거나 설계비 잔금이 있다면 위법 사실을 근거로 해서 잔금 지급을 안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돈을 돌려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피해 보시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에 안 들 때는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대방 건축사님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면허를 없는 사람이 면허를 대여해서 건축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하고 손해배상까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결과가. 총 설계비는 2,500만 원 중에 설계비 1,000만 원을 제외해서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축사한테 설계 변경해서 새롭게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건축주님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이제 1,000만 원만, 그래도 일은 열심히 하셨으니까 1,000만 원만 지급해드리고 1,500만 원은 이제 안 주는 걸로 합의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건축사님하고 설계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 새로 계약한 건축사님은 한 1,500만 원 정도, 기존에 설계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1,500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결국 큰 손해를 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5번째, 설계가 부실해서 공사에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도면대로 시공을 했는데 건물에 크랙이 가고 건물이 침하가 되고 건물이 누수가 많이 된다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례냐면 지인에게 소개받아서 저렴하게 설계 계약을 하고 일사천리로 설계를 해서 2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대요. 그 도면으로 건축사가 소개한 시공사한테 견적을 받아서 계약까지 했대요. 그나물에 그 밥이죠. 그쵸? 그래서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기둥하고 이제 골조를 하고 있는데, 기둥하고 보에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캐노피라고 돌출되어 있는 캐노피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시공사는 도면대로 시공을 했고, 감리도 도면대로 시공을 하는 걸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축주님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자문을 오신 거예요. 설계 건축사가 설계해준 대로 설계를 했고, 그리고 그거대로 시공을 했고, 그리고 감리도 그거대로 체크를 했는데 건물에 크랙이 가고, 그리고 캐노피가 크랙으로 해서 기울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위험한 건물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 경우는 허가방에서 많이 발생되는 일이에요. 허가방. 아시죠? 허가방,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사천리로 빠르게 법 개정되기 전에 허가만 하는 그런 싼 저급한 건축사 사무소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비용을 줄이려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을 안 하고 건축사가 대충 이제 프로그램에서 대충 구조계산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나, 아니면 구조기술사가 제대로 구조계산을 하지 않고 실수를 해서 잘못 구조계산이 된 경우나, 그리고 구조기술사가 구조계산서를 다 해줘갖고 구조설계를 해갖고 줬는데 설계 건축사님이 설계 과정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례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3번째 사례로 문제가 생긴 건데요. 구조계산서대로 설계에 반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구조계산서를 보니까 설계 구조도면하고 철근이 틀린 거예요. 배근이. 그래서 철근이 좀 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크랙하고 기울어짐이 발생된 겁니다. 상당히 황당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죠. 믿고 맡겼는데. 건축사님한테 믿고 설계를 맡기고, 그리고 시공사도 건축사님이 소개시켜준 분한테 믿고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크랙이 완전 너무 심하게 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상황은 제가 봐도 무조건 건축사님이 잘못을 한 거예요. 명백하게 잘못한 겁니다. 구조계산을 했다 해서 구조기술사한테 구조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제가 구조도면하고 비교를 하니까 완전 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건축사님 1차적으로 잘못을 했고요. 그리고 시공사가 잘못한 겁니다. 시공사가 분명히 구조계산서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도면만 믿고 가신 거죠. 그래서 건축주님은 항상 시공사 선정할 때 구조계산서를 꼭 시공사한테 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피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공사도 잘못을 한 거예요. 공사 중에 철근이 다른 현장보다 좀 적게 들어가면 좀 일단은 물어보시기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도면대로 그냥 시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면은 구조계산서를 한번 받아보셔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구조 도면만 믿고 시공을 한 거죠. 아시는 건축사님이니까 설마 한 거죠. 근데 이제 건축사는 실시설계 손해배상 보험증권을 착공 때 무조건 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주한테는 안 주고 그 착공 때 허가관청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허가관청으로 가셔가지고 착공 때 제출한 실시설계 손해배상 보험증권을 정보 공개해달라고 해서 복사하셔가지고 보증회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용 실시설계 도면을 잘못 그려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됐을 때는 보증회사에 보증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한테는 제가 이제 철거 후에 재시공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건축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안전진단 받아서 구조 보강을 해서 보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제가 조언을 마무리했는데요. 설계 건축사님이 잘못하셔가지고 문제가 된 거를 이제 그 담당 주무관들도 다 와서 보고 그리고 구조기술사 그리고 시공사 대표 다 오셔서 봐갖고 서로 이제 책임을 피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건축사님이 영업 정지가 됐고요. 그리고 건축주는 보증회사한테 서울 보증보험에서 손해배상금을 받으셔가지고 시공사랑 함께 시공사도 일부 책임이 있어갖고 시공사도 원가로 손해배상금만큼만 받고 구조 보강을 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설계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꼭 누구의 책임인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시공이 잘못된 건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서 감리건축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보증회사한테 보증금 청구하셔가지고 그걸로 보완 공사를 하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설계하고 시공을 턴키 공사로 계약을 한 거예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많죠. 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가시게 되면 인터넷 보시면 설계부터 시공까지 원스톱으로 공사를 해드리겠다. 평당 얼마를 주면 공사를 설계부터 해서 설계 무료로 해서 얼마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많이 홍보들 하시는데요.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턴키는 되게 조심해야 할 계약 방식인데요. 제 사례를 보면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건축주님이 설계하고 시공 원스톱 시공사와 8억의 턴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 원을 지급을 하고 설계를 진행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 착공 기성인 20%인 1억 6천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시공사가 공사를 하나도 안 하고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초 계약할 때와 허가 도면의 사양이 많이 바뀌고 공사 면적도 당초 우리가 턴키 계약할 때 면적하고 늘어나서 공사비 1억 5천을 추가해야 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공사가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1,5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는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경우죠. 그렇죠? 이런 사례 정말 많습니다. 예. 설계 계약도 아니고 턴키 계약을 하면 계약금 10%가 이제 공사비 전체에 대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8천만 원을 준 거죠. 8천만 원. 설계비 이거 다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쵸? 1, 2천 될 때 2, 3천 많아봤자 근데도 8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준 거죠. 황당하고 난감한 상황이에요. 평당 400만 원으로 해서 20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8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8억에. 그래서 허가 평수는 173평이었어요. 근데 다락하고 발코니 확장 그리고 옥탑 부분을 합치면 237평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4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으니까 9억 5천만 원을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공사에서는. 계약사항에 200평으로 400만 원씩 하니까 8억인데 허가가 나는 걸 보니까 건축주님 요구사항을 반영한 도면을 가지고 허가를 난 거 보니까 237평이다. 그래서 400만 원씩 계약하니까 9억 5천이다. 맞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가 한 2016년도 때였습니다. 상가주택 평당 350만 원 정도면 중국 건물 건축할 때였으니까 건축비가 9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맞긴 한데 좀 억울한 상황이 하죠. 건축주가 도면에 관여하지 않고 시공사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고하면 고생했다라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서
공사비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건축주는 그냥 허가 면적에 보면 오히려 평수가 173평이니까 아 이거 27평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사 면적으로 계약한 거다라고 이제 시공사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건축주가 찾아보니까 허가 면적으로 계약한 게 아니고 공사 면적으로 200평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허가 면적으로 계약했는지 공사 면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 면적하고 공사 면적은 전혀 틀립니다. 항상 허가 면적은 작더라도 뭐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뭐 옥탑 뭐 이런 뭐 장애인 엘리베이터 뭐 캐노피 필로티 옥탑 뭐 이런 거 다 막 다락 넣게 되면 뭐 170평인데 뭐 270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 경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하셔가지고 뭐 이 경우는 법적으로 가면 시공사가 잘못한 거예요. 턴키 공사이므로 200평으로 설계를 했어야 됩니다. 공사 면적 200평으로 공사 면적 공사 계약을 했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사 면적 200평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주님한테 정확하게 얘기도 안 하고 237평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가가 됐으니까 37평을 달라. 이건 상당히 위법한 일입니다. 위법한 일.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약대로 뭐 평당 8억에 마칠 수 있도록 다시 설계를 해서 건축 승인을 득한 다음에 공사를 진행을 해라. 그럼 되지 않느냐. 지시하면 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겠죠. 이미 뭐 설계가 다 허가가 됐는데 걔네들이 또 설계 변경을 해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건축주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해도 계약 보증서도 안 받은 거예요. 그 8천만 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이미 지급한 돈은 2억 4천을 지급했기 때문에 다시 되돌려 주겠어요. 그거 2억 4천이나 된 거를. 그러니까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간다고 해도 뭐 이거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일단 선임을 해서 지급한 공사비에 대해서 다시 돌려달라는 그 내용 증명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면을 가지고 공사 면적은 237평이 아닌 218평이었어요. 걔네들이 조금 계산을 건축주님 속이려고 잘못 계산해서 218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시공사하고 뭐 소송을 갈 거냐 아니면은 뭐 계약을 해지할 거냐 아니면 공사비 추가 공사비를 안 받을 것이냐 막 협의를 계속 하다가 시공사도 지금 해지하게 되면 손해가 크고 법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피곤해지고 기존 다른 계약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좀 협박을 해가지고 시공사 협의해가지고 18평에 대해서 7,2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5천만 원만 추가 비용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서 이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상당히 이게 뭐 황당한 내용이지만 뭐 이건 제 사례는 뭐 아주 짧은 큰 피해가 없었지만 다른 분들은 사례가 큽니다. 계약 해지하게 되면 일단 8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12억에 계약을 해갖고 1억 2천을 계약금으로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10억에 계약해서 계약금 20%를 요구를 해가지고 2억을 계약금으로 설계도 하나도 안 했는데 주신 분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시공사는 항상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거를 다 자기네들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딴 데서 써버리고 빚잔치 합니다. 차 사고 밀린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여기저기 막 밀린 대금들 다 주고 하다 보면 다 내 공사에 써야 될 돈들이 다 빚잔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럼 정작 공사해야 할 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님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째로 계약도 안 했는데 허가 승인을 받고 설계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런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땅을 매매한 공인중개사에서 연락이 와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가설계가 나왔는데 한번 보러 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건축주님은 아무 생각도 없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해가지고 갔더니 건축사님하고 공인중개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그 가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설계를 진행을 하려면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거 해가지고 마침 그 인감증명서하고 도장이 있어갖고 건축사님이 준 그 위임장에다가 도장을 찍어주고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개월 후에 건축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건축주님, 지금 허가가 승인이 돼가지고, 이제 설계비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설계예요? 저는 설계를 의뢰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된 거죠. 건축주님은, 뭐, 설계를 하고 있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설계가, 가설계 한번 보여주고, 설계가 진행되려면은, 뭐, 그런, 유임장 도장 찍어줘야 된다니까, 계약서 쓴 거를 쓰질 않았기 때문에, 뭐, 그리고 연락이 없었으니까, 뭐, 그 사람들도 뭐, 바쁜 일 하나 보다, 우리 거 뭐, 안 하고 다른 거 하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설계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황당한 거죠? 그 당사자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느닷없이 갑자기 허가 났다고, 설계비를 달라고 하니까, 그쵸? 허가 났다는 것도 황당한데 설계비까지 달라고 하니까 더 황당한 거죠. 얼마로 한다는 계약도 없었으니까, 그쵸? 뭐 계약서도 작성도 안 하고 그냥 그 위임장이라고 하는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장을 찍어준 건데, 도면이라고는 처음 만날 때 받았던 가설계 도면 평면도 한 5장 정도? 그 정도가 전부인데, 이거 뭐 연락이 없어서 그냥 설계 안 하는 줄 알았고, 뭐 건축주도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 정도에 뭐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블로그에서 열심히 복사하시고 스크랩하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고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거기다 설계비를 2천만 원 요구하니까 뭐 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겠죠, 건축주님이. 그쵸? 근데 건축사는 또 이러는 거예요. 뭐 그때 건축주가 설계 잘 부탁한다고 해서 뭐 빨리 허가받아 달라고 요청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갖고 설계를 2개월 만에 허가받아가지고 드렸는데, 이제 와서 모르신다고 하면 저는 어떡하느냐. 그리고 건축주가 대리인 위임장 찍어 주셔가지고 저는 뭐 다 아는 내용인 줄 알고 허가 접수를 하고 승인을 받은 건데 왜 설계비를 못 주시겠다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라면서 오히려 건축주한테 성질을 내는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상담을 해드린 거는, 일단 무조건 뭐 설계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몰아붙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어느 건축사가 건축주 승인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하고 허가를 접수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셔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조언을 해드렸죠. 그리고 전화통화라고 해서 그 전에 전화통화라도 그 전에 하던가 아니면 뭐 찾아오던가 도면을 뭐 보여주던가 뭐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한 번 만난 게 단데 알아보지도 않고 누가 접수하라고 했냐, 왜 허가 접수를 했느냐, 뭐 이렇게 설계하시는 분이 또 어디 있느냐. 다른 건축주들도 딱 한 번만 만나고 도면도 안 주고 허가 나면 도면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서 물어봐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잘못된 걸 따지고 뭐 이렇게 설계비 2천만 원이라고 한 적도 없다. 그 설계비는 2천만 원은 누가 준다고 했느냐,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거 당장 내가 승인해준 것도 아닌데 이거 명의도용인 거다. 당장 신고하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막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막 건축주님이 막 전화했겠죠. 건축사님한테 막 해가지고 분쟁이 휩싸였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도면을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갖고 도면을 또 받았어요. 건축주님이 받아보니까 갖고 오셨는데 도면이 생각보다 되게 잘 뽑혔어요. 제가 봐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고 할 정도로 성심성의껏 설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시 뭐 설계를 하고 뭐 그런 거보다 그냥 이거 그냥 쓰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잘 설득을 하자라고 해갖고 건축사님한테 잘 협의해가지고 1,000만 원에 마무리 짓자. 그 대신 그냥 이미 허가 받은 거니까 이 도면 그냥 내 1,000만 원 주고 쓰겠다. 지금 이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하면 이거 쓰레기밖에 더 되겠느냐. 근데 뭐 건축사님 노력하셨으니까 2천만 원 다 못 주고 1,000만 원만 드릴 테니까 이걸로 마무리 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1,000만 원으로 해결을 제가 봐드렸어요. 그래서 뭐 건축주님은 뭐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이익을 보신 거죠. 이런 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꼭 하시고, 그리고 허가 접수할 때 도면 꼭 확인하신 다음에 허가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편 잘 보셨나요? 3편도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주시고 최대한 빨리 편집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3편만 보시면 웬만한 설계 분쟁은 다 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편도 기다려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편에서 뵙겠습니다. 빠이빠이.